네, 코스피 상장 종목 가운데 71%가 어제장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비중이 높은 코스닥 지수는 2.12% 급락한 839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코스피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코스닥은 7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전일장 수급 들어온 종목들 확인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 이슈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이 영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좀 안녕하시기가 힘들지 않을까? 네. 네, 저희 리뷰 종목부터 한번 빠르게 짚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세장에서도 또 저희 목표가 달성한 기업이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시간 외 특징주였습니다. 성안 히토류 금속 테스트 합격해서 지금 그때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2,500원 당일 터치를 했거든요. 어제장에서는 좀 빠졌습니다. 4% 밀리면서 2,165에 마감했습니다.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우선 목표 주가에 대한 터치하신 상태에서는 일단은 이제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성황 같은 경우가 이 직물 제조 쪽에서의 그 본업이지만 뭐 실질적으로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히토류 관련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쪽에서의 뭐 히토류 어떤 이 수출 제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히토류에 대한 부분이 약간 변수는 많아요. 왜냐면은 뭐 국제 표준이나 이런 부분이 글로벌하게 뭐 딱 정해진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수출 제한이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이슈가 하루하루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히토류 제한에 대한 그 어떤 지정학적 이슈가 나왔을 때 이 성안이 이 히토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추가적인 글로벌 기업과 납품 계약을 하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이 좀 있겠지만은 지금 이런 이슈만 생각해서 매수를 접근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단기적인 어떤 이 히토류에 대한 이 테스트에 대한 통과 이런 부분에 이슈가 나와서 주가 좀 변동성이 나와주면서 이제 그 목표 주가를 좀 터치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우선 차익 실현으로 좀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황 같은 경우는 추가적 모멘텀이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외 움직인 종목들 특징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부터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사우디 CBDC 및 중동의 지역 화폐 기술 검증 추진 소식을 알린 A2O는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이 때문에 10%대 오른 모습이고요. 대한제강은 9.98% 역시나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간 모습이죠. 삼성물산이 대한제강의 관계기업인 로보콘에 투자하기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들리면서 대한제강의 상승 탄력이 매우 강했습니다. 코스나인은 9.93% 올라온 모습인데요. 장 마감 후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함께 탄산리튬 샘플 테스트를 진행한다라고 알려졌죠. 이 소식에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신제약은 5.74% 오른 모습인데요. 마이크로니들 치료제 개발 소식에 어제 장중에서도 들썩였었는데 이 시간외에서도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4.15% 상승이고요. 장중에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용 초극박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튀어오른 종목인데 시간외에서도 탄력도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외 특징주 사실 공통된 테마를 도출할 수는 없는 각각의 다른 이슈로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자, 시간외 특징주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볼까요? 코스나인을 한번 좀 볼 텐데, 코스나인 회사가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통신 장비 쪽에서의 그 시작을 했다가 이 화장품, 네. OEM, ODM 쪽에서의 이 사업으로 좀 바꾼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사업에 진출했던 게 바로 이제 2차 전지 쪽 소재 사업, 그리고 다시 한번 좀 태양광 사업에도 진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코스나인에 대한 지금 현재는 어떤 중국 쪽에서의 뭐 단체 관광 유입에 의한 이 화장품 뭐에 대한 실적도 실적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이런 이슈, 어제도 이제 이 탄산나트륨, 이 에코프로 그룹과의 이런 협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좀 나왔는데 지금은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로 주가의 변동성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원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화장품 OEM, ODM, 또 OCM까지 뭐 이런 사업 쪽에서의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지금 뚜렷하게 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나이는 뭐 시간 외에서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소재 쪽으로의 이슈 나왔을 때에 이 접근을 하면서 짧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코스나이는 서두 말씀드렸다시피 이 태양광 사업 쪽에서도 지금 진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 투자 시기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투자 시기에 의한 지금은 재무적으로 좀 적자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좀 그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제가 본다고 하면은 이제 1차적인 목표가를 말씀을 드릴 텐데 13,000원을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근데 이 목표 주가를 터치했을 때는 짧게 익절하고 나오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코스나인 말씀을 주셨고요. 지난 분기에 적자 상태 보고를 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1,300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외국인 기관 수급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6거래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네요. 코스닥에서도 1,350억어치 순매도하면서 하방 경직성, 하방 압력을 또 가했습니다. 자, 개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지금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 특징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이 담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덴마크에서 초코초코콘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름도 굉장히 귀엽죠. 이 디저트 사업에 뛰어들면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동원 F&B 18거래일째 매수 이어지고 있고요. 현대그룹주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는데 내년이 사업 구조 변화의 원년이 될 거라는 현대위아부터 살펴보시면 10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10거래일 연속 매수인데요. 치열한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특히나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동나비엔 8거래일 연속 매수인데요. 보일러 부문 10년 연속 1위에 빛난다고 하죠. CU박스는 5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전방 사업의 다각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특징주도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J를 37거래일째 담고 있는데요. 최근 이렇게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짜 자회사 덕에 한박 웃음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이 CJ뿐만 아니라 LS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11거래일째 기관이 눈독을 들이고 있고요. 또 기업은행은 계속해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10거래일째 역시나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온스는 9거래일째 매수고요. 연매출 1조를 고지에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리온 6거래일째 매수인데요. 추석을 앞두고 실적주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적에 대해서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브리핑. 외국인 기관 수급 특징주 만나고 오셨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특징주 가운데 어떤 종목 볼까요? CU박스 한번 볼 텐데 CU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쉽게 봤을 때도 이 얼굴 인식 AI 얼굴 인식 쪽에서는 이 CU박스라는 이미지가 많이 좀 떠오르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얼굴 인식 쪽에서의 뭐 레퍼런스나 어떤 기술력을 본다고 하더라도 CU박스가 단연 압도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인천국제공항의 스마트 패스 사업을 그쵸. 지금 하고 있는 CU박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얼굴 인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말은 이제 얼굴 인식이지만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 분야는 굉장히 좀 넓어지고 있는 추세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지금은 현재 뭐 이 카페나
여러 가지 뭐 관공서의 출입도 이제 얼굴 인식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많이 돌아가고 있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CU박스가 단순히 이제 AI 관련주라기보다도 최근에 이제 CU박스가 사업에 집중하는 게 바로 이제 의료 쪽이거든요. 네. 이 의료 AI 쪽에서의 진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는 아직까지 크게 지금 미치지는 못한, 기대보다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의료 AI 쪽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선은 철저하게 어떤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용화가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의료 AI 사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서 지금 CU박스도 그렇지만은 이 지금은 이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도 투자하는 것도 투자하는 거지만 이 종합병원이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험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가시화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그 전에 CU박스의 이 AI 관련 얼굴 인식에 대한 솔루션이나 기술력을 본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적으로 뭐 지금은 뭐 어떤 성과를 모든 의료 AI 쪽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내는 시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술력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응집을 하는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CU박스에 대한 이 의료 AI 쪽에서의 활용에 대한 부분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관공서나 뭐 인천국제공항이지만 이게 민간 기업 쪽으로의 확대가 됐을 때 얼굴 인식에 대한 그런 그 기술력은 계속 부각받을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이 5월 상장주 공모가가 15,000원이었더라고요.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그보다 크게 하회를 하고 있는 수준인데 가격 전략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지금 기대했던 것만큼은 지금 많이 좀 약간 실망스러운 건 맞아요. 근데 하지만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네. 좋게 보고 있어서 충분히 중장기적 보유 관점을 가지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 12,000원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은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 매수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의료 AI까지 확장될 수 있는 종목, 지금 CU박스 말씀을 주셨고요. 자, 중장기적인 보유 관점의 목표가 12,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기관수급 특징주 가운데서 오늘 공략해 볼 만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오리온을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어떻게 보면 오리온 다 아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리온 같은 그 뭐 경기 방어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경기 방어주라는 게 단순 어떤 시장의 리스크에 벗어난다는 게 아니라 실적이 잘 어떤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실적이 잘 나오는 게 경기 방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통신업종 그리고 이제 음식료 섹터 안에서 섹터 안에서도 이 고객층을 항상 확보하면서 수요가 있는 그런 그 제품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이런 시장에서는 좀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오리온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도 여러 가지 좀 있겠지만은 저는 중요한 부분이 이 제품을 파는 쪽이 파는 이제 루트 부분이 많이 디지털화가 됐거든요. 네. 이 그런 점에서 해외 쪽에서도 어떤 직구나 또 판매 부분 같은 경우가 많이 수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 음식료 기업들이 이 외국 해외 쪽의 수출에 대한 비중이 커지는 것도 다 이런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제품에 대한 수요도가 많이 높은 게 1차적이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 매출액도 현재 생산률도 계속 지금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죠. 중국 쪽에서는 플러스 되는 전환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해외 쪽에서의 이 오리온의 판매 부분은 정말 좀 좋게 계속 가고 있고, 그리고 이 판관비나 또 이제 마케팅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안정화가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리온을
오리온 종목이라기보다도 네. 좀 이런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좀 약간 대안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온 원가 개선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약세장에서도 흔들림 없는 주가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증권사들은 이제 목표 주가를 그 18만 원까지는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 종가가 12만 5,400원에 끝났기 때문에 네. 목표 주가, 증권사 생각하는 목표 주가랑은 차이가 많은 상태에서 좀 부담 없이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1차적 목표가는 이제 14만 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온의 목표 주가 14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오늘장 공략 구조까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오늘 어떤 종목 한번 보면 좋을까요? 참 힘든데.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따라 정말 조심스럽게 어떤 종목 볼까요? 두산 바켓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우선 두산 바켓이 이제 건설 기계 업체지만은 다른 이제 뭐 HD 현대 관련 이 기업들도 좋긴 한데 두산 바켓이 잘 아시겠지만 미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뭐 그런 점에서 이 어떤 그 내적인 부분보다도 외적인 상황에서의 매출에 대한 부분에 좀 관계가 있으니까 두산 바켓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GME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농업과 이 조경 쪽에서의 미국 쪽에서의 어떤 수요는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경기를 잘 안 타는 게 바로 이제 이 GME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에 의한 이 두산 바켓의 수주나 이런 부분은 이 캐파 확장과 함께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뭐 산업 차량이나 여러 가지 뭐 PDC 증설을 본다고 하더라도 두산 바켓이 그나마 좀 제조업체들 중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해외 쪽과 좀 밀착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바켓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바켓 미국향 매출 특히나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고요. 자, 가격 접근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뭐 워낙 증권사 리포트들 목표 주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7만 5천 원, 8만 원 한 투에선 또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열어놓고 한번 볼까요? 우선 8만 원, 뭐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분명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8만 원이 글로벌 이 건설계 업체들의 PER의 30% 할증한 가격이 바로 이제 PER 대비했을 때 8만 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목표 주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랬던 1차적 목표 주가는 이제 5만 8천 원 말씀을 드리지만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 매수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공략주로 두산 바켓 만나보셨습니다. 목표가 5만 8천 원으로 제시된 점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종목 진단 살까 말까 오늘은 코스나인, CU박스, 오리온 그리고 두산 바켓까지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 확인했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